네, 오랜만에 어, 국제 정세에 관한 기사를 참고해서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이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독재 정권이 24년 만에 무너지고 이제 시리아 그 민주화 운동 기준으로 보면 이제 13년 만에 내전 기간 동안 흘린 피가 결국 독재 정권의 붕괴로 지금 상황이 예,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시리아 내전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래서 나무위키를 약간 컨닝을 했는데 굉장히 복잡하다. 이 시리아의 상황은 너무 복잡해서 나무위키로 정리된 내용을 봤음에도 그냥 결론은 이제 되게 복잡한 상황이고, 현재 지금 반군이 어쨌든 정부를 붕괴시켰지만 과연 내전이 종식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물음표가 되는데, 제가 국제 정세에서 정확한 판단은 어려워서 제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나무위키가 한계죠. 제가 뭐 중동 전문가 알파고 신하 씨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알파고 신하 씨가 분명히 이제 시리아 관련 내용을 다룰 것 같아요. 뭐 간다요 씨나 알파고 신하 씨가 다룰 것 같은데, 어쨌든 좋죠. 그래서 그러니까 24년 만에 독재 정권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시리아 내전하고 생각하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IS, 그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으로 한때 이제 전성기 때는 시리아의 어떤 영토까지도 장악했던 극단적 이슬람 테러리즘 세력이 그렇게 국가적인 수준의 영토를 가지고 실제 어쨌든 그런 국가 규모의 통치 영역을 가졌던 경우가 없지 않나. 대부분 이제 테러리스트들인 일부, 물론 이제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거의 정권을, 레바논 정권을 거의 주도하다시피 하긴 하죠. 그런 상황도 있긴 한데, 이슬람ik 그 IS 같은 경우는 사실 시리아를 원래 기반으로 하는 세력이 아니고, 사실 이라크에서 이제 태동해서 시리아를 침탈한 거죠, 어떤 영토를.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 내전의 어떤 핵심은 그 IS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IS는 이제 14년도에서 17년 그때 이제 전성기이자 시리아의 내전의 어떤 주요 세력이었고, 어,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시리아 내전은 우리 아랍의 봄에 영향을 받아서 11년도에 민주화 운동이 시리아 내에서 일어났다가 그 아사드 정권이 굉장히 이제 잔악할 정도로 탄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찾아보면은 음, 처음에 뭐 알카디브 함자 알카디브라는 13세 소년이 고문치사 당한 그 사건이 이제 나타나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처럼 그거보다 더 끔찍할 정도로 여기서는 그 시신의 훼손 상태까지 다 드러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근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 나중에 세 살배기 아이도 있고 쭉쭉 희생된 이제 국민중들이 다 미디어로 이렇게 뭐 SNS 등으로 퍼져 전파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정부를 지원하는 외세의 어떤 개입도 있었고, 계속 그 정부의 어떤 음, 테러리스트들을 진압한다라는 명목으로 강경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전까지 발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전이 13년간 이어져 왔고, 중간에 IS의 어떤 세력이 굉장히 컸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정부와 반군 이렇게 그냥 흑과 백이 아니고 정부, 반군, 뭐 IS, 알카에다, 뭐 쿠르드족, 이렇게 다양한 집단끼리 또 있고, 정부 내부에도 그리고 반군도 구성 집단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파도 다르고, 종파가 겹치는 경우도 있고, 같은 종파라도
정부군에 있는 경우도 있고 반군에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슬람주의 뭐 알카에다 쪽 계열도 있고 그러니까 전부 다 IS 세력이었던 것도 아니고 이슬람주의 극단주의 세력은 또 각자 다양한 그런 테러 집단을 구성하고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복잡하니까 설명이 안 되고 제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그 수준의 서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사 자체가 너무나 그 전개도 그렇고 다만 이제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역시나 민주화 운동에 피를 흘렸던 부분이 어쨌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어떤 5.18이나 뭐 4.3, 6월 항쟁 그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 통해서 우리는 두 차례 어떤 독재 정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뭐 박종철 열사처럼 고문치사 혹은 이한열 열사처럼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분들도 계시지만 진짜 소리 소문 없이 희생당하신 분도 워낙 많죠. 근데 여기는 당시에 약간 미디어 전쟁이라고 볼 정도로 서로 이제 반군도 정부의 어떤 잔악함 일부러 과장해서 과장은 아니죠. 정부의 잔악함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군들도 자신들도 이제 어떤 그런 행동들을 잘못한 행동도 많지만 어쨌든 정부가 악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기 위한 그런 서로 간의 그런 프로파간다. 어쨌든 아사드 정권도 어떤 이미지를 외부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참 미디어의 발달과도 연관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좀 뒤엉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현재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그 자리를 반군이 차지함으로써 11년 당시에 민주화 운동이 원했던 독재 정권의 붕괴 그것이 목표가 이제 성취가 됐지만 이게 문제는 어쨌든 반군이기 때문에 이 독재 정권들은 독재를 했지만 자신들이 어떤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혹은 암묵적인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얍삽함 외교의 어떤 그런 차가운 정서를 눈치를 잘 챕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도 미국의 승인, 미국의 어떤 눈치를 굉장히 잘 챘던 그리고 북한의 어떤 움직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예의주시를 잘했던 자신들의 어떤 정권 유지에 치열하게 그렇게 했던 경험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권한 거죠. 이제 반군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그 시리아의 반군도 미국의 지원을 받다가 이제 끊긴 부분인데 끊긴 이유가 이 반군의 속성 자체가 왜 너무 내부의 어떤 그런 구성 집단 자체의 서로 간의 갈등 구조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반군이 뭔가 민주주의를 계승시킬 만한 미국은 아무래도 민주주의를 여러 국가에 이렇게 세례하는 걸 좋아하죠. 자신들의 어떤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수출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하면은 또 반미로 보이려나? 아무튼 어쨌든 민주주의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강하니까 어떤 지역에서 그 국가에서 민주화되고 민주화가 곧 좀 미국과 친분이 있는 그냥 친미적인 정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이점이 있는데 반군을 지원을 이제 접었던 이유 지금 트럼프도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아마 잡음이 일어날 건 뻔하고 이 과정에서 국내외적으로 이런 어떤 승인 과정 자체를 이해를 할지 모르겠네요. 이거를 철저하게 좀 국내적인 상황을 좀 어쨌든 그럴싸하게라도 좀 밑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반군 내부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워낙 내전이 길었고 어쨌든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군인적인,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는 전략 전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도가 터졌지만 이제 정부를 구성하고 운용하는 그런 또 지식을 잘 발휘하는 게 쉽지가 않죠. 국가를 이제 만드는 거는 말 위에서 하지만 다스리는 건 말 아래에서, 말을 내려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뭐 중국 역사를 보면 항상 나오는 고사 같은 거긴 한데 어쨌든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전쟁 영웅이 이제 필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평화주의니까 평화의 시대를 열 수 있을 만한 그런 구성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반군 내부의 구성이 사실상 시리아 내전을 촉발시켰던 그런 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적어도 독재가 다시 될 수도 있고, 독재를 하게 되면 또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되고, 내전이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차라리 지금 어쨌든 외부의 개입이 좀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독재 정권을 붕괴시킨 만큼 외부의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 부디 정말 늦은 봄을 맞이한 만큼 시리아도 좀 따스한 햇살이 좀 내려쬐기를, 그게 꼭 민주화가 아니어도 대중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들어섰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중동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 복잡하고, 뭐 이건 뭐 선악의 구도, 대결 구도도 아니고, 사실 물론 아사드 정권이 굉장히 이제 독재를 심하게 한 건 맞지만 이게 또 내전도 길었고, 그런 내전 기간 동안을 거의 정부 공백기라고 봐도 무방하니까요. 그건 그냥 전쟁 기간이 엄청나게 길었는데 여기서 제대로 된 정부가 형성돼서 부디 내전이 종식되기를 기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국제 정세 한번 다뤄봤고요. 참 혼란한 시리아 상황 보면 그 혼란함이 너무 이거 너무 저기 딴 나라 이야기일 정도네요. 이거는 이렇게 복잡하다는 게 참 중동이란 나라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그런 갈등 구조가 있다, 서려 있다. 그 중동이란 지역은 참 신기하죠. 시리아의 그런 영토가 종교의 발상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뭐 여타 다 종교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교들이 사라지고 태어나는 그런 공간인데, 참 그 말은 종교를 만들어야 될 만큼 그 땅은 어쩌면은 피가 서려있던 역사가 그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 지역이 많이 전쟁이 많았던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런 구성도, 어떤 종교 구성도 복잡하고 민족 구성도 복잡하고 또 외부 개입도 복잡했고 그러네요. 아무튼 사족이 길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을 담고 싶어서 막 애를 쓰긴 하는데 뭘 알아야 뭐 제가 생각을 담을 텐데, 중동에 대해서는 너무 모른다. 너무 모르는 게 많고, 그냥 중동 하면 이슬람, 근데 이슬람도 너무 종파도 많고 그들 간의 갈등도 많고, 근데 또 이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같은 이슬람도 아니고 또 민족 구성도 생각해야 되고 외부 개입도 생각해야 돼요. 너무 복잡해서 내가 머리 터질 것 같은데, 이 반군들의 어떤 정부 구성은 얼마나 더 힘들지. 이건 진짜 천재가 있어야 됩니다. 천재가 진짜 정말 브레인이 내부의 어떤 갈등과 외부의 어떤 인식까지 다 고려해서 정부를 구성하는 그 과정을, 그러면서도 대중의 민심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과정까지 고민하는 필요가 시리아에게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시리아의
어떤 한 천재가 혹은 천재를 구성한 그런 반군 공동체 혹은 브레인들이 시리아의 민주화를 완성시키길, 다시 시작하게 만들길 기원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